안녕하세요. 트림블 스케치업 공인교육센터 공식 파트너 CBT 솔루션즈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한 건축물 외관 모델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onde.co.kr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시고요. 기술 지원 메뉴에서 포인트 클라우드 샘플 데이터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샘플 파일들이 있는데요. 여러 샘플 파일들 중에 목조교회를 다운로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압축 파일로 되어 있으니까요.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압축을 풀고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샘플 파일을 받아서 압축을 푸셨으면 압축을 푼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불러오시면 되는데요. 샘플 파일 자체는 이미 언댓 인덱서를 통해서 포인트 클라우드가 언댓 포맷으로 변환되어 있는 IPCP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압축품 폴더에 가셔서 IPCP 파일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인트 클라우드가 스케치업 화면 내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이전 두 강의를 통해서 언데포 스케치업에 대한 기능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미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신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전 강좌들에서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하지 못한 부분들은 조금씩 보충 설명을 통해서 따라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할 것은 지면을 만드는 일입니다. 자, 지금 스케치업상에서 보시면 지면에 경사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도심 지역이 아니라서 이렇게 보시면 지면에 경사가 눈에 확연하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지면을 먼저 메쉬로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포인트 클라우드 구성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캔 데이터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자,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구성을 보시면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이렇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인사이드 쪽에서 클릭을 해보시면 인사이드에 포함되어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쭉 나열이 되고요. 네, 아웃사이드도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스테이션에 찍은 포인트 클라우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인사이드나 아웃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리어럭스 같은 포인트 클라우드 정업 소프트웨어에서 그룹화를 하는 게 아니라 각 스테이션별로 정합이 된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언댓 인덱서에서 그룹화 시켜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 포맷으로 나온, 지금 보시면 여기는 257 포맷으로 돼 있죠. 각각 스테이션에서 만들어진 257 파일들을 언댓 인덱서에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변환을 한 겁니다. 자, 온오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아웃사이드를 꺼버리면 건물 내부 위주로 스캐닝한 데이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실내 쪽에도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아웃사이드만 켜게 되면 바깥쪽에 있는 외부에서 찍은 포인트 클라우드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안쪽이 비어져 보이죠? 그래서 모든 포인트 클라우드를 다 보시려면 양쪽이 다 체크가 돼 있어야 외부와 내부에 있는 모든 포인트 클라우드를 화면상에 표시하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면의 메쉬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사이드가 필요가 없겠죠. 일단 인사이드를 꺼주시고요. 자, 아웃사이더만 켜진 상태에서 화면을 돌려보시면 아무래도 포인트 클라우드 숫자가 디스플레이 되는 양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을 체감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하실 때는 필요한 부분만 켜놓고 작업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쉬 모델링은 피처 익스트랙션이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레코그니션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쪽은 오토 디텍트로 그냥 체크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파인드 플레인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을 해서 지면 중에 한 부분을 인식을 시켜줍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볼까요? 자, 지금 클릭을 했는데 작은 면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주의하셔야 될 게 이렇게 면이 만들어졌을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포인트 클라우드 노이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위에 있는 점에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바닥에 찍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쪽 위쪽 점에 찍혀서 지형을 못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클릭했을 때 이 면이 어느 위치에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클릭했을 때 너무 영역이 작죠? 자, 이런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커베이처 톨러런스 값을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경사도가 있는 경우에 어디까지를 포함을 해서 어느 정도의 경사도까지 포함해서 메쉬를 만드느냐를 조절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커베이처 톨러런스 값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이 넓어졌죠. 그럼 아까는 왜 작았냐면 커베이처 톨러런스 값이 작으니까 그 각도 범위가 굉장히 좁은 상태에서 면을 만든 건데요. 이 값을 올려주게 되면 더 넓은 면적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유의하셔야 될 점은 예를 들어 이쪽에는 지금 나무가 없는데 이 지면에 나무가 있는 경우에 커베이처 톨러런스 값을 올리시면 나무 밑둥까지 이렇게 메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절한 값을 좀 찾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커베이처 톨러런스를 더 주면 조금 더 넓은 면적이 되죠. 너무 그래서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자, 경험칙상으로 한 요 정도만 제가 줘보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면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면을 기준점으로 해서 아래 위로 되어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의 분포를 메쉬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자, 우측 하단에 있는 컨버트 투 메쉬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안내창이 뜨는데요. 클린픽 박스 기준으로 메쉬 추출의 한계를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지금 만들어진 이 플레인 기준으로 가겠느냐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플레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지금 이 플레인 위쪽이나 아래쪽에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자, 메쉬 심플리케이션이라는 창이 떴습니다. 제일 우측으로 발을 옮기시면 가장 디테일하게 만드는 거고요. 왼쪽으로 발을 옮기실수록 단순하게 표현이 됩니다. 당연히 만들어지는 시간도 우측으로 갈수록 길어지고 좌측으로 갈수록 짧아집니다. 자, 이쪽은 간단하게 해서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메쉬가 만들어졌는데,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메쉬 보이시죠? 이 메쉬하고 포인트 클라우드를 같이 이렇게 보시면 분포가 거의 똑같다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점 자체가 메쉬하고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면을 디테일하게 모델링 할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선택했던 플레인 아이콘을 저희가 눌렀잖아요. 그것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졌던 면 위에만 지형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걸 지우고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값은 똑같이 하고요. 파인드 플레인 눌러서 다시 면을 생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컨버트 투 메쉬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클린픽 박스 기준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린픽 박스 기준으로 하면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모든 포인트 클라우드가 지면을 만드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계산이 끝났는데요. 최대 메쉬 수가 10만 정도까지 가네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작아지는데 제 경험상 보통 한 3만 정도대를 하면 적합하다고 봅니다. 우측으로 갈수록 굉장히 디테일하게는 나오는데요. 건축 쪽에서 경사도 분석이나 이런 쪽까지 볼 때는 너무 디테일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용량을 생각할 때는 한 3만 포인트 정도를 맥시멈으로 보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도 이제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 그러면 좀 더 올리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면적도 문제인데요. 실제로 이게 뭐 3만 포인트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면적이 넓어지게 되면 삼각망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OK 버튼을 눌러서 메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하단의 스테이터스 바를 보면 지금 메싱 숫자가 올라가는데요. 스케치업의 특징이죠. 계산할 때 계속 저게 표시가 되지 않고 중간에 모래시계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운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볼게요. 네, 메쉬가 만들어졌습니다. 뭐 잘 안 보이시죠? 자,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선택했던 부분 이외에도 다 메쉬가 만들어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포인트 클라우드를 꺼볼게요. 자, 보시면 삼각망이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삼각망이 좀 아닌 듯한 부분들이 있죠. 디테일하게 쪼개지지 않은 이 부분들. 이쪽이 건물이 실제 위치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언댓에서 메쉬를 만들 때는 영역으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가 없는 곳들은 그냥 이렇게 얼기설기 이어서 면을 채워주게 됩니다. 만약 여기 건축물 자체가 아래쪽으로 공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삭제를 하시면 돼요. 자, 지금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렇게 보고요. 실내 쪽에 포인트 클라우드를 켜볼게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단면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업에 섹션 플레인을 배치를 했고요. 단면 활성화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메쉬가 이렇게 건물 아래쪽에 만들어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 바닥은 이거보다 약간 높은 쪽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올수록 좀 더 가까이 이렇게 근접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태로 아래쪽에 면을 놔두시게 되면 나중에 건축물 모델링 할 때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면보다 아래쪽에 또 구조물 기초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이렇게 위치한 부분들의 면은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섹션 플레인을 삭제를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메쉬를 한번 수정을 해 볼게요. 자, 탑뷰에서 보면 확연하게 눈에 띄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영역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스케치업에 있는 셀렉트 툴 가지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삼각망이 아닌 쪽의 경계가 어느 정도 잘 보이거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선택을 하실 거면 포인트 클라우드를 겹쳐서 보시면 됩니다. 투명도도 조절을 해야 되고 위에 섹션도 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대략적으로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 하단 부분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대략 다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업에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물이 있는 아래쪽 부분의 면이 이렇게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면만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섹션 플레인을 놔서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를 절단을 했었는데요. 섹션 플레인을 지금 지면 모델링을 해서 삭제를 했는데도 아직 섹션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냐면요. 자, 원래는 섹션 플레인을 바로 삭제를 하시는 것보다는 효과를 해제하고 삭제를 하시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섹션 플레인을 다시 놓고요. 자, 이렇게 효과를 활성화해 주시면 섹션 플레인의 단면 효과가 포인트 클라우드에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걸 삭제하지 마시고 이쪽에 보시면 섹션 플레인 커팅이라는 걸 해제를 해주세요. 해제하신 다음에
삭제를 해주시면 원래대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그 사이트 부분에 있는 지형을 메쉬로 모델링을 해봤는데요. 간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비정형 형태들 있잖아요. 그 비정형 형태를 언댓에서 그 메쉬화 시켜서 형태를 만드는 그런 게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언댓에서 제공하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지면을 생성하는 그런 기능으로 들어와 있어서 뭐 예를 들어 구 형태라든지 아니면 뭐 비정형 형태인데 그 지면 형태로 이렇게 구분할 수 없는 아래 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는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커베이처 톨러런스를 많이 줘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언댓에 있는 기능으로 작업을 하실 때는 지면에만, 그러니까 피처 익스트랙션에서 메쉬 만드는 경우에는 지면에만 적용을 하세요. 근데 뭐 지면상에 어느 정도 뭐가 볼록 튀어나와 있다든지 아니면 바닥에 딱 붙어 있는 바위라든지 그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아래쪽도 오목한 형태로 지면상에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안 만들어지니까요.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